자, 부등식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부등식의 해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등식에서는 해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에 관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1차 부등식 해의 특징을 보기 전에 1차 방정식 해의 특징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죠. 왜냐하면 요, 둘이를 매치시켜서 나온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음,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자, 먼저 보시면 1차 배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1차 방정식이 있으면 A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0이 아니니까 A분의 B에서 해가 한 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둘 다 0일 때가 있어요. A도 0이고 B도 0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 이유 한번 보시면요. AX 이꼬르 B가 있으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면 0 곱하기 x는 0 이래 돼서 내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다 0이 나오죠. 그래서 해가 모든 수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음, 어, 이런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긴 0인데 여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렇게. 즉,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뭐 3이라고 해볼까요? 3. 그러면 내가 여기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3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x의 값이 해가 없다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 해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한번 쏙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의 특징. 그러면 1차 부등식 특징은 음, 이게 A 계수가 양수일 때는 해가 부등호가 안 바뀌죠. 양별 A로 나누는데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나이가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바꿔지죠. 그다음에 두 번째, A는 0이고 B가 0 또는 양수일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거든요. AX 이꼬르 B가 있는데 A가 0이에요. 예를 들어서 0이고 0 곱하기 X가 됐고 B가 예를 들어서 5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으면 내가 여기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1을 넣든 3을 넣든 어떤 수를 5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가 없는 거죠. 이게 부등식의 이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되죠? 세 번째가 있는데 얘가 0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마이너스 3보다는 크잖아요. 그래서 해가 모든 수가 된다는 부등식의 해의 개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반드시 둘 다 정리해 놓고 1차 방정식 해의 특징, 1차 부등식 해의 특징 둘이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쪽 이항시키고 이쪽 이항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양수일 때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 안 바뀌죠. 그다음에 이게 음수일 때는 음수라는 부등호 바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데 얘가 0일 때예요.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x에다 어떤 수를 넣더라도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얘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라 하면 이렇게 소수령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거를 소수령으로 해서 많이 학교 시험에서는 보면 어, 수학 조건을 구분해서 소수라는 능력 이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소수령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2번 문제는 부등식의 기초 개념이면서 해의 특징이거든요. 이거를 방정식하고 둘이 구분해서 둘이 확실히 머릿속에 담아 놓길 바라요.